예,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제도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 하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철학을 제시하면서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제시된 그 정책 중에 기회발전 특구 제도가 이번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발전 특구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박성규 이사장님이십니다. 전 여가부 차관을 하셨고요.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 불균형 해소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규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국토 공간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들을 해왔는지 살펴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토 공간상의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이 과밀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 반면에 비수도권 상당히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을 통틀어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격차, 또 자산 격차 이게 굉장히 심해졌고요. 이런 이유는 과거에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 억제라고 하는 소국적 정책에 기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막대한 돈을 지방에다가 풀어왔지만 그것이 사실상 중앙정부 기획하에 위로부터의 시혜적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이제 그 지역 격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억제 방식이 아니라 그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지방의 자생적,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한 정책, 그러면서 상향식 발전,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기획 역량, 이게 중요한데 그 기획 역량을 중앙에서 발휘해가지고 지방보다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 스스로 기획 역량을 발휘하게 해서 중앙에 요청하는 지방지도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앙에서는 지방의 기업 이전이 촉진되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불균형 상태는 수도권이 면적의 11.8%, 비수도권은 88.2%인데 비해서 인구는 수도권이 50.4%, 비수도권이 4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수도권이 12.5%, 심지어 수도권이 과밀하다는 일본도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라든지 GR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0%가 수도권이고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을 하면은 거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인구를 보면은
1945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 100만 명이었는데 60년도에 200만 명 따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년 걸려서 따블이 된 거죠. 근데 70년 되니까 이게 400만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따블이 됐는데 80년도에 800만 명 또 따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88년도에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지금은 좀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억제 조치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억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대학 또 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들 정원 동결 이런 측면에 치중했고 82년도에는 아예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역시 서울에 취업의 기회가 많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와서부터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지방을 많이 살리자.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그리고 최근에 같으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다양하게 지방을 키워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총 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83년도에는 2.06명 합계 출산율이, 2000년에는 1.48명, 지금은 불과 0.83인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지금은 1년에 25만 명 전후가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이 전후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20만 명 전후의 출생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고, 그리고 특히 55년에서 63년도생인 베이버 부모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이게 바로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두 가지인데요. 수도권 집중은 보셨고 비수도권은 너무 과소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비수도권에 가면 경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 경제적 영향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촉진법에 근거해서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또 순출생률, 재정 다립비 이런 걸 해서 전국의 물경 89개 시군구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감소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관심 지역으로 18개가 지정이 돼서 토탈 107개 시군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상회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 면적이 인구 감소 지역, 대책 지역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 기금 연 1조 원씩 만드는 소멸 기금도 설치하고, 또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다고 해서 상향식 이 지역개발 정책이 촉진이 되겠느냐? 역시 어렵다 이거죠.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발전의 이론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간적으로는 균형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불균형 성장론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발전되는 성장 거점을 먼저 키워주자. 그런 다음에 그 성장 과실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자. 이런 거였고, 추진 방법상으로는 상향적 내생적 전략보다는 하향적 외생적 전략,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 지향적 발전 전략, 이것이 삶의 질 지향적 발전 전략보다 앞서는 이런 걸로 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반대가 균형 성장론, 또 상향식 내생적 전략, 그리고 이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시대적 추세다. 이래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전략의 방향으로 대세한 걸 한번 살펴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포괄되는 거죠. 이런 권력이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공간적 정의를 구현해서 사회통합도 촉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성장하게 만들고 비수도권을 발전시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건 비수도권에 살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의 지방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약속의 15대 국정과제 76개 세부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 해가지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고, 특히 7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지방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창조 역량을, 즉 기획 역량을 키워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기회발전 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특히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그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상향식으로 특구를 개발하고, 그런 그 특구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면서 민간 자본도 이 특구 개발에 투입되도록 하자. 아마 이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으로 보면은 설계부터 운영까지를 지자체가 주도하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디자인하여 특화 발전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뭘 하느냐? 전례 없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서 기업 이전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도 지방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업의 세제, 이 감면 세금이 다시 재투자되도록 플랫폼으로 삼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가장 큰데요. 세제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이전 및 투자 재원 마련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특구 내에서 기업들이 경영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세 번째는 그 자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 예지에서 그쪽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투자 재원을 투입할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측면의 혜택이 있고, 경영 단계에서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또 개발펀드의 금융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혜택이 있으면서 중소, 중견 기업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게 해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산 처분할 때 가장 많은 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 그래서 거침없는 세제 특례를 주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제시된 균형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재고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10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해서 투자 재원을 국가가 투자하는 재원도 늘리겠다. 세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민간 투자와 기업 이전이 지방에 투자 촉진되고 기업 이전이 촉진되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법을 여기에 맞게 다 정비하겠다. 이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종전과 달리 종전의 하향식 외생적 발전을 이제는 상향식 내생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런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서 상향식 내생적 이 발전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지금처럼 교육격차, 자산격차가 나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가 전 국토가 수도권처럼 활용 가능한 그런 지역화. 그래서 지방에서도 교육격차, 자산격차가 없는 시대. 그동안에 확충된 교통통신이 빛을 발휘하도록.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동안 중앙에서 우리가 굉장히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해서 전국이 거의 2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빨대 효과를 많이 발휘해가지고 지방이 수도권으로 계속 빨려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지방에 내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지방이 그 빨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가져가는 효과가 더 많이 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발적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화 추진도 굉장히 빨라질 것 아닌가. 세계 각국은 지금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걸 향유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향유한다 이거죠. 선진 외국을 보면은 분권화가 잘 돼 있고 균형 발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화만 가져오면 됐는데 우리는 지방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방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 세계화 추세를 얹어서 우리도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기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을 많이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놓고 시장과 민간 투자와 지방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주면은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만두요. 질문 받죠. 마치고 한꺼번에. 예. 네. 네. 예, 박 이사장님 그 오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장님의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은 지방에 이제는 민간기업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민간기업 입지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제재, 규제, 개혁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 양성은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이 돼야 되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법, 계획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 정책이 통합돼서 갈린다. 이런 좋은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전은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 회장께서 미국 취해 발전 특구가 미국에서 2017년도에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해 특구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전을 해주셔야 됩니다.